73세 김숙자 할머님이 3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깨던 끔찍한 불면증을 단 3일 만에 완전히 고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할머니가 지난 30년간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이 세 가지 때문에 잠 못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깨시면 이런 것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오직 잠만 연구해온 수면의학 전문의 강재현 박사입니다. 현재 수면센터 원장으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시니어 불면증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김숙자 할머님도 제 환자분 중 한 분이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체념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세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100%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새벽에 깨셨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세 가지와 3분 안에 다시 깊은 잠에 빠뜨리는 5가지 비밀 기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새벽에 깨셨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세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피해도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첫 번째, 스마트폰 확인하기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죠? 새벽에 깨면 심심하니까 혹시 연락 온 게 있나 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72세 이기철 할아버님이 정말 딱 이런 케이스셨어요. 선생님, 새벽에 깨면 할 일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뉴스나 유튜브를 보는데 그러면 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있어요. 이 파란색 계열의 빛은 우리 뇌에게 지금은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뇌의 송과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는데 블루라이트를 받으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드리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잠자리 요정 같은 거예요. 이 요정이 이제 잘 시간이야 하면서 우리를 재워주는 건데 스마트폰 보는 순간 이 요정이 아직 낮인가?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잠자기 전 2시간 이내 스마트폰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23분이나 더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깨셨을 때는 핸드폰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심심해도 지루해도 참으시고요. 대신 눈을 감고 편안한 상상을 해보시거나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호흡법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밤참 먹기예요. 깬 김에 뭔가 좀 먹을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허기지면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68세 최예순 할머님도 그러셨어요. 새벽에 깨면 바나나나 우유 또는 라면을 끓여 드시곤 했는데
먹고 나면 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뒤척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위와 장이 자, 이제 일할 시간이야 하면서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가 되어요. 마치 커피를 마신 것처럼 말이죠.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기능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요. 젊을 때는 라면 한 그릇 먹고도 금세 소화가 됐지만 60대 이후에는 소화하는 데만 3,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뭔가 드시면 아침 7, 8시까지 계속 소화기관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어떻게 잠들 수 있겠어요? 정말 배가 고프시다면 물 한 컵 정도만 마시세요. 또는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 정도요. 절대 고체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시계를 계속 보는 습관이에요. 몇 시지? 4시 10분이네. 아직 일찍 깼네. 5분 후에 또 보면 4시 15분 벌써 5분이나 지났네. 또 10분 후에 보면 4시 25분. 이러다가 새벽 다 셀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너무 이해해요. 저도 젊을 때 그랬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확인하고 싶고 언제쯤 잠들 수 있을지 계산해 보고 싶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잠을 완전히 도망보내는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 뇌는 계산을 시작해요. 지금 4시 20분이니까 7시에 일어나려면 2시간 40분밖에 못 자네야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코티솔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라고 몸을 깨우는 거죠. 마치 잠들어야 해. 빨리 잠들어야 해. 라고 자꾸 재촉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잠이라는 건 재촉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있죠? 마치 나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도망가는 것처럼요. 제 환자분 중에 75세 유승기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밤에 15번도 넘게 시계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침대 옆 시계를 다른 방으로 옮기고 스마트폰도 서랍에 넣어두셨더니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세요. 시계를 볼 수 없는 곳에 두시고 핸드폰도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처음에는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벽에 깨셨을 때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말 효과가 검증된 것들이에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서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깨시면 제일 먼저 시계부터 확인하시나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요. 시계를 아예 보지 않기예요. 선생님, 그럼 몇 시인지 모르잖아요? 하실 텐데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몇 시인지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69세 김정혜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계 안 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새벽에 깨시면 깼구나. 그런데 몇 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편안히 누워 있으면 돼 하고 생각하시고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몸에 힘을 빼세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며 조바심 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4-7-8호흡법이에요. 이건 미국의 유명한 수면 전문가인 앤드류 와일 박사가 개발한 방법인데 단 60초 안에 잠들게 만드는 마법 같은 호흡법이에요. 여러분은 평소에 코로 숨 쉬시나요? 입으로 숨 쉬시나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자, 지금 저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고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숨을 참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입으로 후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떠세요? 벌써 몸이 좀 편안해지시나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요.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편안하고 졸리게 만드는 신경이에요. 74세 오규태 할아버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3-4번 반복하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졸음이 오더라고 하셨어요. 이 호흡법을 할 때 중요한 건 숫자를 정확히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충 그 정도 비율로만 해도 충분해요. 478이 어려우시면 367이나 356으로 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예전부터 하시던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배에는 태양신경총이라는 중요한 신경다발이 있어요. 여기가 따뜻해지면 전신으로 편안함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방법은 간단해요. 두 손을 폭에서 배꼽 위에 올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때 따뜻한 기운이 4배로 들어와서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하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71세 정순자 할머님은 배 마사지를 하니까 마치 손자가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해져서 금세 잠들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릴 적 어떤 추억이 가장 행복하셨나요? 네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짧은 상상 여행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바닷가에 있어요. 파도 소리가 찰랑찰랑 들리고 따뜻한 모래 위에 편안히 누워 있어요. 바닷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네요. 또는 어릴 적 고향 마을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 댁 마당에 있던 감나무, 여름 저녁 마당에서 부채질하며 더위를 식히던 기억.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우리를 재워주거든요. 단, 너무 흥미진진하거나 복잡한 상상은 피하세요. 추리소설이나 액션 영화 같은 건 오히려 뇌를 깨울 수 있어요.
평화롭고 단순한 장면들을 상상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기억들 떠올리며 따뜻하게 잠드신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손은 지금 따뜻하신가요? 마지막 5번째는 손끝 마사지예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다른 손의 손가락 끝을 하나씩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각 손가락마다 10초 정도씩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몰려 있어요. 여기를 자극해주면 뇌에 편안함을 주는 신호가 전달되어요. 마치 아기를 재울 때 손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게다가 손 마사지를 하는 동안 우리의 주의는 손끝의 감각에 집중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67세 조미정 할머님은 손 마사지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고 5분도 안 돼서 스르르 잠이 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어떠셨어요? 새벽에 깨셨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스마트폰 보기, 밤참 먹기, 시계 보기. 그리고 다시 잠들기 좋은 5가지 습관: 시계 안 보기, 478호흡법, 배 마사지, 상상여행, 손끝 마사지. 이 모든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정말 가능할까? 하고 의심스러우시죠?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확신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좋은 잠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이에야말로 평생 배운 지혜와 여유로움으로 더욱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거든요. 오늘 밤부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3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새벽에 깨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또 깼네.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배운 방법들을 써볼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워서 아침 7시까지 푹 주무실 수 있어요. 30년 동안 잠 못 자던 김숙자 할머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잠 못 드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꼭 깊고 편안한 잠 드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